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분데스리가 무패 1위 팀 알론소의 레버쿠젠의 축구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는 할까 말까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레버쿠젠의 알론소 볼이 어떤 축구를 한다라고 정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수많은 공격 루트가 있고 다양한 빌드업 플레이를 하거든요. 해외 칼럼, 해외 국내 유튜브, 레버쿠젠 하이라이트 다 찾아봤는데도 감이 잘 안 왔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알론소 볼을 딱 정형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제 방식대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레버쿠젠은 3-4-3의 포메이션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요나단 타라는 센터백이 중심을 잡아주고 토트넘이랑 링크가 뜨기도 했던 탑소바가 왼쪽 센터백,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 코스누가 있습니다. 참고로 탑소바는 지금 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스날의 그 자카가 여기 있고요. 팔라시오스가 많은 활동량과 압박 등 굳은 일을 해주는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윙백을 설명하면 왼발잡이 그리말도와 오른발잡이 프림퐁이 있고 공격적인 재능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비르츠와 호프만이라는 선수가 사이드에 배치되어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더 활용됩니다. 그리고 괴물 공격수 보니페이스, 엄청난 피지컬로 버텨주는 플레이에 능하고 득점력도 있습니다. 근데 연계도 엄청 세련됐습니다. 대략적인 선수들의 특징은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 빌드업 시 여러가지 형태로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풀백을 비대칭적으로 쓸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말도를 내려서 폭백 중 하나로 만들고 가운데 쪽에서 선수들끼리 지속적인 패스를 통해서 상대 선수들을 끌어들여요. 이때 호프만이나 비르츠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오른쪽 윙백인 프림퐁 쪽으로 공을 벌려줄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하나인 팔라시오스가 내려와서 폭백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자카가 피번 역할, 즉 공을 받아주고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잘해준다 양쪽 풀백인 그리말도와 프림퐁을 공격 쪽에 쓸 수 있습니다. 이 그리말도와 프림퐁 공격하는 거 보면 아실 텐데 진짜 무슨 윙어들 같습니다. 공격 역할에 굶주린 것처럼 자신의 공격적 재능을 막 뽐냅니다. 그래서 알론소 감독은 결국 크게 보면 공격 5, 수비 5의 형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5대5를 만들어서 얻고 싶은 건 결국 뭘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수적 우위입니다. 뒤쪽을 1팀, 앞쪽을 2팀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팀에서 여러 명이 상호작용하면서 공을 막 돌리면 수비가 어느 순간 끌려 나오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자카나 팔라시오스가 두 명의 10번 역할을 찾습니다. 바로 비르츠와 호프만이겠죠. 상대 선수를 끌어난 상태로 두 명의 10번에게 주는 순간 1팀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럼 이제 2팀을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 전방에 순간적으로 5대4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꼭 5대4가 아니더라도 레버쿠젠이 수적 우위가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때를 사비 알론소는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서 2팀은 정해진 포지션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특히나 역습 상황에선 서로가 어떤 정해진 틀 없이 엄청난 스위칭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나뉘어진 역할은 있겠지만 무질서하게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로지 그들의 목표는 골입니다. 알론소는 공격진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많이 부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지금 장면을 보면 중앙 공격수인 보니페이스가 사이드로 빠져있죠. 두 명의 10번인 호프만과 비르츠는 아래쪽에 몰려있어요. 오른쪽 윙백인 프림퐁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정해진 자리에서 패턴 플레이를 한다는 느낌보단 즉각적으로 플레이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팀의 선수들은 전술을 그대로 수행하는 능력보다는 즉각적인 판단력, 창의성, 선수들 간의 호흡이 훨씬 중요하겠네요. 선수들에게 부여된 화살표를 잘 봐주세요. 빨간색으로 뒤쪽으로 표시된 선수들 5명, 검정색 화살표 5명입니다. 5대5로 나눠서 순간적으로 두 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레버쿠젠의 공격 작업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는 레버쿠젠의 공격 작업을 수축 이완의 반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좁은 공간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해서 짧은 패스로 계속 풀어나갑니다. 이건 수축 이완 중에 뭘까요? 네, 수축이죠. 위쪽에 보면 남는 공간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꽉 조일 땐 전혀 사용하지 않죠. 상대는 당연히 거기 공격수가 없으니 수비를 배치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비르츠가 이완의 시작을 알립니다. 가운데 있다가 하프 스페이스로 띄워주면서 공간을 넓게 쓰기 시작해요. 조이고 있던 수축의 힘을 탁 풀어버리는 레버쿠젠입니다. 여기서 그리말도는 사이드 쪽과 가운데 침투 언제든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프림퐁은 오른쪽 사이드로 비르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박스 안으로 침투하고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다가 쫙 퍼지면서 박스 쪽으로 침투하니까 수비수들은 순간적으로
전체적으로 자리 잡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수축 시 좁은 공간에서 선수들끼리 티키타카가 되니까 나올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진짜 미친 팀이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센터백 2명을 여기까지 올려놨습니다. 물론 다른 팀들도 공격할 때 라인을 올리는 경우가 많긴 한데 레버쿠젠은 더 높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역습당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자신들이 볼 소유에 강한지, 역습 커버에 자신이 있는지를 대변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엄청난 수축 상태죠. 서로가 간격이 엄청 좁습니다. 여기서 자카는 프림퐁을 줍니다. 동시에 호프만이 수비 사이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호프만이 나가면서 수비들의 시선과 주의가 끌렸습니다. 그때 자카 쪽 패스 길이 만들어집니다. 프림퐁은 자카에게 패스를 줍니다. 자카가 공을 잡는 순간 윙백 그리말도가 사이드 쪽으로 벌리면서 뛰어줍니다. 이완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뒤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뛰어가는 순간 속도가 미쳤습니다. 또 보니페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잠깐 앞으로 나와요. 수비는 따라 나오고 그래서 그리말도가 더 많은 공간을 받았습니다. 자카가 그리말도에게 자로젠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말도가 머리로 넣어준 공을 보니페이스가 달려가면서 헤더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건 상대 입장에선 진짜 누굴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신들은 수비라인 바짝 좁혀놓고 대인마크 열심히 한 것 뿐인데 실점했죠. 올 시즌 레버쿠젠에 많은 골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비르츠의 독보적인 플레이메이킹, 오른쪽 센터백 코스누의 미친 전진성, 그리고 스트라이커 보니페이스의 괴물같은 득점력까지 레버쿠젠의 여러가지 상승 요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리해본 빌드업 장면이나 공격 장면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빌드업 형태들이 존재하고 공격 루트가 존재합니다. 결국 알론소 볼의 목적도 현대 축구의 맥락과 일맥상통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수적 우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간을 찾고 패스를 하면서 움직입니다. 알론소가 레버쿠젠에 온 게 22년 10월이니까 이 모든 걸 거의 2년 안에 만들어놨습니다. 알론소는 선수와 감독 둘 다 완벽한 커리어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레버쿠젠 영상은 이번 한 편으로는 설명이 모자랄 것 같아서 시즌이 더 진행된 이후에 기회되면 2편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앞으로도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